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안 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지금 뭐 담당이 있지만 이 방송심의위원회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그러니까 불공정하거나 또는 허위거나 이런 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맡는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노조 쪽과의 충돌로 해서 그 심의를 요청한 사람들이 특정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고발되고, 그래서 이건 뭐 민원사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정말 이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리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사안은 지금 당사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노조 측과 또 민주당에서도 이 수사를 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안, 이게 아마 일부 방송사들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 윤커피 사건 그거였죠. 그 사안을 가지고서 이게 허위 조작 뉴스, 이게 조작 뉴스 맞느냐, 뭐 이런 데 대한 것들을 빨리 심사해달라라는 내용의 것이 그 민원의 요지였는데, 그 민원의 본질은 따지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특정인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커피 사건에 대해서 JTBC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잘못된 보도다, 또 일부 발췌 왜곡되었다는 것을 사과 방송까지 했고 했는데, 여전히 이와 관련된 다른 방송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나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른바 민원사주 그거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 안 받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은 의원님들 간에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가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반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토론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밝혀졌던 장경식 단장의 증언에 의하여 적어도 류일임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류일임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원회에 안 나오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만들 때, 방통위원회 만들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논의를 정부 측 입장에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둔 거 아닙니다. 심의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토론은 최영두 간사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나 저는 출석, 불출석 문제, 그리고 위증했던 문제에 대하여 저희가 사퇴 요구하는 건 이건 국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류일임 방심위원회는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의 천병이었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선두에 섰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됐습니다. 류일임 민원 사주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동생, 재수, 조카, 처제, 동서, 과거 직장 동료, 단체 관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 나라, 온 공공기관, 경찰과 권익위까지 나서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류일임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휴가라든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출석 거부를 일삼아 왔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고 무조건 버티기만 해왔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도망가려고 해도 거짓말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지게 됩니다. 2023년 9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사흘가량에 188건 정도 200건 가까운 민원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일삼았고 이와 관련해서 류일임 위원장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방심위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을 향해서 인용보도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 팀장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계속 방치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고발은 물론이고 자진 사퇴가 저는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리 유일임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좀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안을 보면 동생이 그 민원 신청 후에 스스로 치화했다는 사실은 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경식 단장이라는 분이 우리 이제 국회 나와서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것도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가 듣기로는 뭐 재조사를 한다 그래요. 재조사 좀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의 그날 5일날 지난 5일날 유일임 위원장 안 나왔지만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시 한번 결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야당 의원들만 나오라고 요구하고 시간 체크하고 비서실장한테 체근하고 이런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발까지 갈 사안이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또 표결로 고발을 의결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반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좀 아까 오 요한나 씨 건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게 지금 내부에서 조사 중이고 경찰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하자 이 말씀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의견이셨죠. 저는 아니에요. 이것도 권익위가 재조사한다. 경찰이 다시 조사하지 않겠느냐 등등의 논리로 국회가 해야 될 절차를 하지 말자는 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아니죠. 이게 더 큰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큽니다. 국가기관. 그다음에 이건 한 정말 중요한 두 일인데 잣대는 똑같이 갑시다.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위원장님께 류일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출석뿐만 아니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원 사주 사건이 만약에 2020년 그 충격적인 고발 사주 사건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민원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억을 잠시 되돌려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해자가 3명을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면서 당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10수명의 당시 여당 인사들, 지금 야당 인사들이죠. 고발을 사주합니다.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할까? 류일임 위원장,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습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국회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났어요. 부하 직원에 의해서.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국회 차원도 그렇고 수사기관 주변까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유무,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고발해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면 류희림 위원장은 이미 2025년 1월 16일 위증 등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신분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 간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 입장 아니 하세요. 그리고 네, 반대 입장 하세요. 예, 2분. 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사주라는 이 프레임조차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을 했던 사람의 개인 신분을 누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합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방심위에서 어떤 방송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이 분야를 심의하게 하려는 다른 사람을 모조리 살펴보고 있다는 이 무서운 교훈을 주는 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심각성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방송심의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냐. 왜 어느 방송사는 스스로가 사과한 문제를 어느 방송사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사과도 하지 않고 지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마치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방심위 자체가 이런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장도 분명히 출석해서 저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거푸 국회가 고발하는 조건으로 불출석을 고발할 방법을 통해서 국회가 거기에 자꾸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과 소위건 아니면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는 충분히 따지더라도 오늘 국회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복하듯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저희 당 전체는 반대합니다. 예, 관련 인용 보도에 대해서 이미 방심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역사상 없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때렸고 그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불복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 입장이 다르시겠죠. 저는 매우 위법한 결정들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황정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왜곡되고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뒷배로 호가호위하던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핍박받고 구속되고 좌천당했습니다.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 류혜림 증인의 증인 선서입니다. 그날에만 위증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오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그거 다 못하겠습니까? 예, 알았다면 이해 충돌이죠. 예. 그 자체가 예.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왜 자기는 민원사주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왜 위증을 종용했겠습니까? 민원사주가 이해 충돌에 해당됨을 본인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부린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땡건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서 국민을 기만하고 괴기스러운 방심위를 만든 파렴치하고 철면피스러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상병처럼 구구의 레토릭만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하에게 떠넘기는 한없이 가볍디 가벼운 대통령, 윤석열에만 충성하며 법을 조롱하고 네, 바로 합니다. 네, 더 이상 의견 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간사님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의결하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명입니까?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일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었고 또 민원을 직접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곳 상임위에 출석해 부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보고 자료와 보고 사실이 기록된 메시지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쌍둥이 동생 민원에 관한 건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바로 이곳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전 단장의 양심 선언 고백이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유일임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과 관련된 민원을 보고했다. 그간 권익위 조사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난 뒤에 유희림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주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해왔던 유희림의 모든 진술 증언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희림의 민원사주 의혹은 더 짙어졌고 사실상 범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희림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알고도 심의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회 등에서 수십 차례 위증을 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장 6개월에 걸친 방심위 내부 감사를 했죠. 그러나 방심위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유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희림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사실상 보복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유희림은 명백하게 방심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빈희 위원장님께 그리고 여야 과방위원님들께 유희림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 그리고 유희림의 민원사주 또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해서 오늘 국회 과방위 명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일임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추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일임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일임의 민원 사주와 아니야 됐습니다. 네. 다음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옹호는 그게 누구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 불출석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류일임 위원장을 옹호해왔던 방심위 간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류일임 위원장의 위증과 이해충돌 의혹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옹호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